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 전에 한미정은 눈을 뜹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핸드폰을 끄고 이불을 천천히 걷어냅니다. 옆자리에선 남편이 깊은 숨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부엌 형광등을 켜자 낡은 싱크대와 오래된 냉장고가 보입니다. 미정은 도마 위에 시금치를 꺼내놓고 칼을 듭니다. 썩썩썩 칼질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웁니다. 남편 도시락에는 늘 반찬이 3가지 들어갑니다.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멸치볶음. 정성보다는 습관에 가까운 일과입니다. 밥이나 제대로 해줘야 남편 건강을 지키는 거야. 시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미정은 그 말을 평생 따라 살았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남편이 일어나면 밥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친 뒤에야 세탁소로 출근합니다. 세탁소는 집에서 버스로 4정거장 거리에 있습니다. 미정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곳에서 일합니다. 하루 11시간 서서 다림질을 하고 옷을 접습니다.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언제 찾으러 오시겠어요? 발바닥이 아프고 허리가 욱신거려도 미정은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습니다. 세후 200만 원 남짓. 하지만 미정은 이 돈으로도 살림을 꾸려냅니다. 공과금을 내고 식비를 아끼고 가끔씩 남편 옷을 사줍니다. 저녁 8시 세탁소 문을 닫고 나서면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깨가 무겁고 다리가 저립니다. 현관문을 열면 남편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방에 들어가 누워 있습니다. 저녁 뭐야? 미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엽니다. 남은 반찬을 꺼내고 밥을 데우고 국을 끓입니다. 남편은 상을 받고 나서야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러니까 내 월급이 적은 거야. 기술이 있어야지.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웃어 넘길 뿐입니다. 그게 더 편하다는 걸 30년 결혼 생활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성대수, 미정의 남편입니다. 중견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친절했습니다. 미정의 말을 들어주고 웃어주고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자 그 친절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무심함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회식이야. 내일 출장 간다. 생일? 회사 일이 많아서 못 챙긴다. 미정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남편도 피곤할 것이고 직장 생활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참았습니다. 더 웃었습니다. 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화면을 아래로 향해 놓여 있습니다. 전화가 오면 방으로 들어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합니다. 미정이 물으면 대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합니다. 회사 일이야. 왜 자꾸 캐묻어? 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자신이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남편의 눈빛 속에서 사라져가는 자신의 존재감. 어느 날 저녁 미정은 거울 앞에 섭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하고 얼굴에는 주름이 패여 있습니다. 손은 거칠고 어깨는 구부정합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미정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저 빈 방 안에 혼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고 있습니다. 미정은 손을 뻗어 남편의 어깨를 살짝 건드립니다. 하지만 남편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온 세월입니다. 미정은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올 것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도시락을 싸고 세탁소로 출근하고 돌아와서 저녁을 차리고 다시 잠들 것입니다. 하지만 미정은 아직 모릅니다. 곧 찾아올 폭풍을,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비가 내리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미정은 세탁소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엽니다. 젖은 우산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들어온 모양입니다. 다녀왔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인사를 합니다. 거실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미정은 우산을 정리하고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녁 드실래요? 미정이 묻습니다. 대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미정은 불안한 마음으로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를 열려는 순간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앉아. 미정은 손을 멈춥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남편 맞은편 의자에 앉습니다. 대수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나 봐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대수는 한참 뒤에야 고개를 돌립니다.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습니다. 이혼하자. 짧은 한마디입니다. 미정은 귀를 의심합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다시 물어보려다 입을 다뭅니다. 대수의 눈빛이 진지합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대수는 한숨을 쉽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미정은 손을 꼭 쥡니다. 대수는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댑니다. 집이랑 차 예금 다 내 거니까 너는 나가. 미정은 숨이 막힙니다. 믿을 수 없는 말입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뭘 어떻게 했길래. 너는 재미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 대수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미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고. 생활비는 국가 지원 같은 거 받으면 되잖아. 미정은 손끝까지 차가워집니다. 눈물이 핑 돕니다. 하지만 흘리지 않습니다. 그저 남편을 바라볼 뿐입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갑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미정은 혼자 거실에 남습니다. 빗소리만 들립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미정은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날 밤 미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옆에서 남편은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립니다. 미정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대답은 없습니다. 미정은 30년을 되돌아봅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싼 일,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준 일, 시부모님 제사를 혼자 준비한 일, 남편 옷을 사주고 신발을 사주고 용돈을 챙겨준 일. 내가 부족했나? 미정은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평소처럼 일어납니다. 도시락을 싸고 아침을 차립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대수는 밥을 먹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미정은 설거지를 하면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현관문이 닫힙니다. 미정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섭니다. 정말 이혼을 하려는 걸까? 며칠이 지나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미정은 용기를 내어 먼저 말을 꺼냅니다.
저번에 한 말 진심이었어요? 대수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개를 돌립니다. 진심이지. 빨리 정리해. 미정은 더 이상 묻지 못합니다. 남편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미정은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소리 없이 웁니다. 그날 밤 미정은 화장실에서 남편의 통화 소리를 듣습니다. 문틈 사이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자기야, 이제 정리돼. 다음 달부터 우리 같이 살면 돼. 미정은 숨을 죽입니다. 심장이 쿵쿵 뜁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계속됩니다. 걱정 마. 집도 내 거고 돈도 다 내가 관리하니까. 미정은 벽에 등을 기댑니다.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늦게 들어오던 날들, 뒤집어 놓은 핸드폰, 차가워진 태도, 이혼 통보, 외도입니다. 미정은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울음을 참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날 미정은 세탁소에 출근하지 못합니다.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안 좋다고 말합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습니다.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무너진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미정은 천천히 일어납니다. 거울 앞에 섭니다. 퉁퉁 부은 눈을 바라봅니다. 창백한 얼굴을 바라봅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미정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집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지입니다. 미정은 서랍을 엽니다. 오래된 서류함을 꺼냅니다. 결혼할 때부터 모아둔 문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미정은 천천히 서류를 펼칩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날 밤 미정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킬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미정은 서류함 앞에 앉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상자입니다. 결혼 초부터 중요한 문서를 모아둔 곳입니다. 손이 떨립니다. 뚜껑을 엽니다. 제일 위에 혼인신고서 사본이 있습니다. 30년 전 사진 속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미정은 그 종이를 치웁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 아래로 각종 서류가 나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수도요금 청구서, 아파트 관리비 영수증. 미정은 하나씩 확인합니다.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체도 다 내 통장에서. 미정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남편이 관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미정의 계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공과금, 관리비, 인터넷 요금까지. 미정은 서류를 한쪽에 정리합니다. 더 깊이 뒤집니다. 은행 서류 봉투가 나옵니다. 미정은 봉투를 엽니다. 예금 통장 사본입니다. 명의를 확인합니다. 공동명의. 미정은 눈을 크게 뜹니다. 예금 계좌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혼자 이름이 아닙니다. 미정은 서류를 자세히 읽습니다. 잔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이걸 몰랐네. 미정은 다른 서류도 뒤집니다. 또 다른 봉투가 나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입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칩니다. 소유자 란에 2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대수, 한미정. 지분은 각각 50%입니다. 미정은 숨을 멈춥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아파트가 공동 명의입니다. 남편 혼자 소유가 아닙니다. 어머니. 미정은 시어머니를 떠올립니다. 결혼 초 시어머니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미정아, 아파트는 반드시 공동 명의로 해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당시 미정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등기소까지 함께 가서 확인했습니다. 공동 명의로 등록되었는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미정은 등기부등본을 가슴에 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미정은 작게 속삭입니다. 시어머니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지혜가 지금 미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정은 모든 서류를 꺼내 바닥에 펼칩니다. 하나씩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눕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공과금 고지서, 자동이체 내역, 모두 미정에게 유리한 증거들입니다. 집도 내 거고 돈도 다 내가 관리하니까. 남편이 외도 상대에게 한 말이 떠오릅니다. 미정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남편은 틀렸습니다. 집은 공동 소유입니다. 돈도 공동 명의입니다. 공과금은 미정이 냈습니다. 미정은 핸드폰을 꺼냅니다. 검색창에 이혼 전문 변호사를 입력합니다. 여러 법률 사무소가 나옵니다. 미정은 상담 전화번호를 메모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미정은 남편의 방을 바라봅니다.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뒤 미정은 집안을 살핍니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갑니다. 책상 서랍을 엽니다. 영수증과 명함이 나옵니다. 미정은 하나씩 확인합니다. 모텔 영수증이 여러 장 있습니다. 날짜를 확인합니다. 최근 6개월간의 기록입니다. 미정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서랍 깊숙이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미정은 상자를 꺼냅니다. 안에 편지가 있습니다. 여자 필체입니다. 미정은 편지를 읽지 않습니다. 그냥 사진만 찍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미정은 서재를 나옵니다. 원래대로 정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저녁 남편이 돌아옵니다. 미정은 평소처럼 저녁을 차립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습니다. 미정도 마주 앉습니다. 빨리 집 비우라고 했지? 대수가 말합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입니다. 알았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대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미정은 숟가락을 듭니다. 밥을 먹습니다.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미정은 설거지를 합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봅니다. 미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어둠이 내립니다. 이제 시작이야. 미정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손을 꼭 쥡니다. 떨림이 멈춥니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날 밤 미정은 침대에 눕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습니다. 미정은 천장을 바라봅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합니다. 30년을 참았어. 이제는 내 차례야. 미정은 눈을 감습니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메모해둔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 예약을 잡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꼭 오시겠습니까? 상담원이 묻습니다. 미정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미정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햇빛이 들어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입니다. 미정은 모든 자동이체를 멈췄다.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30년간 자신의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돈들이었다.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었는지를. 그날 밤 미정은 조용히 집을 나왔다. 허름한 원룸이었지만 처음으로 숨통이 트였다. 창밖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쏟아졌다.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벨소리에 결국 받았다.
관리비 체납 통지 왔어. 전기도 끊긴대. 왜 돈이 안 나가? 미정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한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비로소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며칠 후 미정은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공동명의 등기부등본, 공동계좌 내역, 30년간의 공과금 자동이체 기록. 변호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법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유리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정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에 서 있었다. 30년 만에 처음이었다. 변호사는 조정 절차를 설명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돌아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세탁소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다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미정은 대답했다. 네, 내일 나갈게요. 그리고 혹시 새로 오픈하는 분점 점장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선생님 같은 분은 흔치 않거든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했다. 존중해줬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원룸 벽을 물들였다. 미정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리고 덧붙였다. 당신이 원하던 대로 됐지? 하지만 마지막 선택은 내가 했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남편이었다. 미정은 화면을 바라보다 전화를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를 보냈다. 조정 통지서 받을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내일은 세탁소에 나가야 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다. 두렵지 않았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신을 비로소 되찾고 있었다. 조정 당일 미정은 깔끔한 검은색 재킷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다. 단단하고 차분했다. 조정 결과는 명확했다. 아파트 지분 절반, 예금 50%, 그동안 미정이 대신 낸 공과금 정산, 외도에 대한 위자료, 합계 약 3억 원.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쁘다기보다 허전했다. 30년이 숫자로 정리되는 순간이었다. 조정실을 나서며 남편과 마주쳤다. 그는 초라했다. 미정은 잠시 멈춰섰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하지만 이제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미안해. 남편이 작게 말했다. 미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도 미워할 수도 없었다. 그저 지나온 시간이 안쓰러울 뿐이었다. 며칠 후 성대수가 싸구려 오피스텔로 이사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외도녀는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자 떠났다고 했다. 미정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미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사라진 사람이었다. 세탁소 분점 오픈일이 다가왔다. 사장은 미정에게 점장 명패를 건넸다. 한미정 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명패를 받는 순간 눈물이 났다. 누군가 자신을 이름으로 불러줬다. 존중해줬다. 필요로 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이었다. 감사합니다. 미정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저녁, 새 원룸에 돌아왔다. 좁았지만 깨끗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미정은 따뜻한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았다.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걸까?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미정은 작은 노트를 꺼냈다. 3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다. 오늘 나는 내 이름을 되찾았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아름다웠다. 언제부터 노을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을까?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미정은 화면을 보다 전원을 껐다. 이제 더 이상 받을 이유가 없었다. 대신 어머니 산소에 가기로 마음먹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고 싶었다.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대로 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세탁소로 향하는 길. 가을바람이 시원했다. 미정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녀는 다시 걸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세탁소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밀려왔다. 직원들이 인사했다. 점장님, 좋은 아침이에요. 미정은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정말로 좋은 아침이네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미정은 다림질을 시작했다. 옷감이 뜨거운 열에 펴지듯 그녀의 인생도 천천히 펴지고 있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한미정의 인생은 이제부터였다.